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경영 혁신에 대한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을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혁신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할지라도 내 자신에 대한 진단과 점검이 미흡하고 또 나 자신에 대한 것이 펑크가 나고 내 자신이 하나의 문제가 되어버리면 아무리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수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지는 것은 엄청난 큰 조직이 무너지거나 또 어떠한 그룹이 와해되는 게 아니라 작게 적은 것,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하나의 큰 결격 사유가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신뢰를 깨고 또 다시 재개하기 어려운 이러한 부분이 되는 것인 줄 여러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늘 셀프 매니지먼트를 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점검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feeling과 thinking과 behaving이다 라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은 지금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 이 셀프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라 그랬죠? 셀프 매니지먼트라 그랬어요. 셀프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D를 해야 돼. D가 뭐죠? 디아그노시스죠. 디아그노시스를 중심으로 뭘 준비해야 될까요? 디아그노시스는 자기의 feeling, 자기의 thinking, 자기의 behaving.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디아그노시스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feeling, thinking, behaving이라는 이 세 개의 채널을 끊임없이 어떻게 될까? 돌려야 돼요. 생각해보고 또 느끼고 행동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이 소위 서큘레이션 되어져 갈 때 이노베이션은 잘 되어질 수 있고 또 점검 받으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이 스스로에 대한 이 셀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셀프 서비스는 뭘까요? 복지가 홀로 서기 위해서는 셀프 웰페어와 셀프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셀프 서비스, 셀프 웰페어가 되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복지에 대한 경영이다. 그래서 웰페어 매니지먼트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경영이라고 하는 이러한 필드, 큰 경영이라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몇 가지의 기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법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비전을 만들자라는 것이죠. 자, 비전 만들기. 여러분, 기업이 성공하는 기업들은요, 비전이 있어요. 그렇죠? 그 비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또 만들어냅니다. 자, 훌륭한 학교들, 여러분 커가는 학교들 보면요, 학교 안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들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here and now에 끊임없이 리메이킹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죠. 여러분, 먼 곳에 저 포항이라는 곳에 에츄라고 하는 한 대학이 있죠. 그 대학의 슬로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딱 보면 홈페이지에 슬로건이 뜨면서 슬로건이 그 학교를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 슬로건이 Why not change the world? 이런 하나의 광고 카피처럼 딱 떠오릅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공부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공부하면서 그들은 뭘 배울까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으로 거의 의식화 작업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훌륭한 기업이 갖고 있는 비전 메이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비전 메이킹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기업의 비전 메이킹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비전이라는 것은 셀프의 비전도 매우 중요하다고. 나 자신에 대한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어때요? 내 자신에 대한 비전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 내 자신에 대한 비전을 끊임없이 내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래서 비전이 똑같은 게 아니라 1년 전의 비전과 지금 비전이 같아야 될까요? 똑같아야 될까요? 그렇죠. 같을 수도 있지만 비전을 추구하는 하나의 프로세스 속에서 본다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비전은 1년 전의 비전은 똑같은 비전의 광고 카피처럼 문구지만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프랙티컬한 이 현실 속에서 볼 때는 그 비전의 퀄리티와 비전의 나름대로 이 용량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비전은 그냥 이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전은 현실이에요.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의 비전이 뭘까? 끊임없이 나의 비전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뭘까요? 비전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구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만들어가고 이 비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리스트럭처링이 필요해요. 리스트럭처. 다시 말하면 재구조화. 여러분 끊임없이 어게인 작업이 필요해요. 어게인. 여러분 끊임없이 나의 구조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작업들. 이 변화시키는 작업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조를 바뀐다는 건 뭘까요? 자, 예를 들면은 기존의 조직이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겠죠. 피라미드형으로 맨 위에가 CEO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맨 밑이 어떻게 보면 고객들을 과거의 조직은 이러한 조직이었죠. CEO가 있고 스텝진들이 있고 맨 밑에 고객들이 있었죠. 학교로 이야기하면 맨 위에 총장이 있고 맨 밑에 학생이 있어요. 그러나 이 조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맨 위에 학생이 있고 맨 밑에 CEO가 있어요. 자, 이러한 이 클라이언트인 학생들이 맨 위에 있고 이러한 조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노베이션의 하나의 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담이 있었던 것들을 담을 헐어버리고 불투명하게 다 막혀 있었던 그러한 담들을 무너지게 하고 새로운 투명한 벽으로 만들어보고 저 사람과 나와의 간격이 너무 높았다면 낮추거나 없애버리자는 것이죠. 구조를 바꾸자. 여러분 좀 신선한 조직들 가보면요. 구조가 확 바뀌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오픈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조직들을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이 조직이 구조가 내려가 있어요. 관료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서비스적인 마인드로 바뀐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조직들이 우리가 잘 나가는 모 기업들의 이런 서비스 마인드와 서비스 시스템들을 왜 못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덜 발전되고 관료적인 조직들은 어떨까요? 고객들과의 관계가 멉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막이 처해 있어요. 힘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큰 잘못이고 이거는 의미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조직이, 우리 흐름이. 이제 우리는 고객 중심으로 그리고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만들어져야지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학습하는 자세입니다. 학습. 그러니까 러닝하는 조직. 이러한 재구조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스터디해야 돼요. 여러분, 학습하는 조직이 있지 않고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배운 것만큼 활용할 수 있고 배운 것만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우는 것이 뭘까요? 배우는 것은 그냥 배우는 것으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적용하고 비헤이빙, 행동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행동으로 나아가는 이 작업, 행동으로 나아가는 이 하나의 모티베이션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우리 것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새로운 그것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내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이걸 변화시켜야겠다는 의지와 함께 또 하나의 단계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스터디라고 하는 것을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시스템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걸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공부를, 학습을 안 하면 안 될 만큼 끊임없이 이거를 스터디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가져야 돼요. 스스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스터디에 대한 관리.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스터디에 있었고 얼마만큼 우리가 또 알게 됐고 끊임없는 노력과 애씀이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훌륭한 기업들, 또 작지만 성공하는 기업들을 보면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내공을 쌓고 끊임없이 준비하는 그러한 조직들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공하는 케이스들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들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고 해서 내려놓고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요. 교수가 된 다음에 어떤 교수님들은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더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학생들에게 더 새로운 걸 전해주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교수가 된 다음에 더 훌륭한 책들도 만들어내고 더 훌륭한 연구도 하고 더 훌륭한 강의도 하고 해서 교수로서의 역량을 점점 발휘시키고 또 자기 자신의 발전을 통하여 학교도 발전하고 이렇게 내공을 쌓아가는 교수님들이 있죠. 그러나 반면에 어떤 교수님들은 어때요? 교수가 된 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굳이 연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여기까지다 하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연구도 하지 않고 더 이상의 새로운 걸 가리키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이것을 하나의 직업이다 생각하고 그냥 안주하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교수지만 A라는 열심히 노력하는 교수와 B라고 하는 안주하는 교수는 똑같은 교수지만 퀄리티 자체가 틀리다는 것이죠. 이 A라는 교수는 뭔가 새로운 거를 발견해요. 끊임없이 이노베이션을 해요. 근데 B라는 교수는 끊임없이 그냥 안주만 하는 거예요. ing 형태가 아니라 그냥 멈춰버렸어요. 자, 똑같은 교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A라고 하는 교수님은 끊임없이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그분이 역량이 100에서 1000이 되고 1000에서 만이 되어져 가는데 이 100을 가졌던 이노베이션을 안 하는 교수님은 어때요? 100에서 90이 되고 50이 되고 20이 되고 제로가 돼요. 쉽게 얘기하면 무늬만 교수일 뿐이지 아무러한 영향력도 능력도 생산성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기업인데도요. 어떤 기업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뭘까 막 고민하면서 계속 뭔가 발전해 나갑니다. 자, 어떤 소셜 웰페어 기관들은요. 어때요? 끊임없이 뭔가 고객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노력의 이 칼라를 점점 높여가지고
정말 고객들이 행복할 수 있을 만큼 참 좋은 그러한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그러한 조직도 만들어내고 그러한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내고 고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고객이 꼭 필요로 한 그러한 기관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은 또 어떤 소셜 웰페어 기관들은 고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만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서서히 극과 극을 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 복지 경영이라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또 스스로 끊임없는 스터디를 통해서 또 더 나아간다면 새로운 어떠한 디자인을 만들어가면서 그 디자인과 영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홀로 설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만들고 복지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복지의 기관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홀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기관을 만들어낸다면 그 조직은 이미 복지 경영을 이미 완수했거나 아주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기관들은 끊임없이 지역 주민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조직의 조직원들이 끊임없이 이탈이 되고 그들에게 아무런 비전도 없고 그들에 대한 아무런 미션도 없다면 이 조직은 무늬만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 조직의 기관일 뿐이지 실질적인 영향력과 효과성과 효율성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셀프 이노베이션, 특히 나가서는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경영에 대한 혁신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벤치마킹이 필요해. 벤치마킹. 자, 우리 경영학에서 잘 쓰는 벤치마킹이 뭡니까? 저 기관에 잘 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 기관에도 한번 그것을 활용해 보는 거예요. 벤치마킹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기관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가서 스터디하는 거예요. 가져와서 쓰는 것만이 아니라 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또 진행하는 과정은 어땠었고 결과는 어땠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 무엇이었고 클라이언트에게 도움된 것은 무엇이었고 이걸 열심히 스터디에다가 자기네 기관에 한번 그것을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한번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변화시킬 건 변화시키고 거기에 맞도록 자기 기관에 맞도록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리메이킹 시켜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확인하는 이런 작업이 무궁무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주변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 경영 활동을 위한 프로세스에 변화시키는 기법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장기 전략을 세워야 된다. 장기 전략. 장기 전략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관은 20년 후, 10년 후는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 이러한 플랜이 있어야 돼. 플랜. 이 플래닝이 끊임없이 ing형으로 진행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기관은 20년에는 이렇게 되고 3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먼 훗날 이 기관은 이러한 것이 될 것이다. 자, 이러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하면 어떨까요? 의욕도 있고 모티베이션의 동기부여도 있고 동기가 생기니까 어때요? 카파시티라고 하는 능력도 생기고 카파시티가 생기니까 어때요? 그렇게 될 만한 오퍼튜니티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기 전략을 위해서 세워야 될 하나의 이론적인 거로 보면 MCO라고 하는 모티베이션, 카파시티, 오퍼튜니티라고 하는 이 공식을 이해해야 되겠죠. 자, 한번 조금 더 연구를 해볼까요? 자, 모티베이션이 뭘까요? 동기죠. 모티베이션. 항상 동기가 있어야 돼요. 연구를 하고 진행하려면 경영을 위해서는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이 동기가 뭘까?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좋은 전략이 나올 수가 없죠.
성공했던 케이스들 많이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동기가 아주 순수했어요. 고객을 행복해주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더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동기가 뭘 나올까요? C가 나와요. C. capacity. 능력이 나온다. 능력. capacity가 나와요. 그러니까 동기가 있어야 capacity가 나옵니다. 그냥 capacity가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혼자 capacity가 존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capacity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motivation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capacity는 반드시 또 뭘 또 동반할까요? O를 동반합니다. O가 뭘까요? opportunity라고 하는 이 기회를 갖고 오죠. 그래서 능력과 동기와 기회, 이것을 통해서 이 장기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장기적인 전략을.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장기 전략을 다 세웠어요.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는 우리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이 혼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뭘 세워야 될까요? 그렇죠. 경쟁을 세워야 돼요. 경쟁. 경쟁에 대한 전략.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A 회사와 B 회사와 C 회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경쟁해야 된다. A가 갖고 있지 않은 것, B 회사가 갖고 있지 않은 것, C 회사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는 A도 없고 B도 없고 C도 없는 ABC라고 하는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우리는 이것을 우리만이 진행한다. 자기들만의 독특한 그러한 마케팅 전략과 함께 경쟁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대학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대학에도 없는 우리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브랜드가 있다. 우리 대학에 오면은 이러한 브랜드를 여러분들은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브랜드를 여러분 것들로 만들 수 있다. 그럴 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잘 되는 대학들 가만히 보세요. 그 대학만이 갖고 있는 분명한 경쟁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 대학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밸류가 있죠. 밸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경쟁 전략은 끊임없는 뭐가 따라올까요? 비전 속에서의 밸류가 있어요. 밸류. 이 가치가 없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예를 들면은 나름대로 계속 만들어졌던 그러한 그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포항에 있는 모 H대학에 있는 그 가치는 뭡니까? Why not change the world? 이 가치 하나로 그 학교는 끊임없는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많은 전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서 훌륭한 대학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관은 기관 나름대로의 독특한 밸류와 경쟁 전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해야 될 것은요. 이러한 것으로만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인사제도가 필요해요. 새로운 인사제도. 신인사제도는 뭘까요? 그렇죠.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조직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인사 조직에 대한 새로운 조직표를 갖고 그들에게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끊임없는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경영의 활동에 더 좋은 의미로 변화시킴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직들 속에서 이제 나름대로 뭘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조직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조직으로 끊임없이 리엔지니어링, 다시 말하면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인사 조직을 통해서 새롭게 리메이킹 시키자. 리엔지니어링, 다시 말하면 새로운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엔진을 가는 것처럼 리엔지니어링, 다시 한번 우리가 스타트 포인트부터 리메이킹 시키자는 것이죠.
이래야만이 조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저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서 뒤집어 엎어서 새로 조직을 좀 갖추고 그 다음에 정비하고 또 나가자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러한 과정들이 없이는 그냥 아무 변화가 없이 있다면 더 이상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와 똑같은 일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걸 기대한다는 것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어제와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어제보다 뭔가 좀 나아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새로운 걸 기대할 수가 있어요. 어제와 똑같고, 그저께와도 똑같고, 작년와도 똑같고. 자,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우리 일했던 분들,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실습을 하면서 또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걸 느끼셨나요? 혹시 어제와 똑같은 것을 오늘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일을 사실 기대할 거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혹시 내가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어제와 똑같은 밥을 먹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어제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건 아닌가? 뭔가 어제와 나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제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조직이 작년의 가치관과 작년의 프로그램과 똑같은 것을 한다면서 내년에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또 올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는 생산적인 품질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 새로운 품질을 만들어내는 종합적인 품질 관리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걸. 뭔가 새로운 거 하나.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복지 경영에서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사회복지의 지식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복지 속에서의 지식의 경영이다. 여러분 경영학에서는 지식 경영을 통해서 어때요? 많은 기관들이 성공한 기관들이 많이 있죠. 끊임없는 작지만 지식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거대한 조직들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경제 속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오늘 here and now의 현상을 잘 분석해야 돼요. 분석하고 진단하고 그러고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의 다른 사람보다 앞설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나가거나 이기거나 승리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식경영이라는 것은 꼭 IT라든지 뭐 경영학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지식이 과연 얼마만큼 신선한가, 좀 프레시한. 여러분 그 대학에 첫 입학하는 학생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프레시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만 그냥 투입시켜서 몇 가지 지식을 더 덧붙여서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는 이것을 지식경영을 했다. 지식경영을 우리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의 목적은 뭘까요?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좋은 커피를 만들어내고 좋은 어떤 그 기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로우 매터리얼은 뭐라 그랬죠? 바로 H입니다. H. 휴먼. 우리의 로우 매터리얼, 원료는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찍어내듯이 그냥 기술만 여기에 그냥 새로운 지식, 뉴 지식만 넣어놨다고 해서 이것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휴먼을 위해서는 정말 종합적인 그런 지식 경영이 도입되고 그것이 나름대로 그들에게 내재화가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식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창조하고 그것을 자산화시키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새로운 지식이 되고 새로운 경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용어로 보면 뭘까요? 새로운 지식은 곧 새로운 돈이 돼요. 지식은 곧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지식 경영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뭐가 부딪혀 있을까요? 이 사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바운더리 속에 하나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이 한계를 뚫고 넘어가는 그 힘과 그 능력과 에너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사회과학적인 의미로서의 경영을 하는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한 사회복지 하나만으로 열심히 평가하고 사회복지 하나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사회복지를 수십 년 길게 아무리 해봐도 큰 변화가 없었다면 이제 그 사회복지에 새로운 엔진을 한번 부착시켜 보자는 것이죠. 그 엔진을 부착시키고 새롭게 한번 다시 시동을 걸고 나아가 보자는 것이죠. 그 엔진이 바로 경영학이라고 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체계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하는 경영을 한번 부착시키고 거기에 새로운 엔진으로 한번 도약시켜 보자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과학적인 목표와 또 과학적인 디자인을 갖고 출발하는 복지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에 대해서도 좀 직무 분석도 과학적으로 하고 과학적 원리 속에서 뭔가 하다 보면 어떨까요? 전통적이고 낡은 것들은 좀 걷어내고 새로운 것들로 한번 새로운 기계로 바꿔버리자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휴먼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휴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가치를 그대로 존재하고 존속시키면서 보다 나은 그러한 접근 방법으로 또 보다 나은 좀 과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나름대로의 사고의 전환을 통한 그리고 그로 인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한다면 보다 유익하고 의미 있는 그런 복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과학적 관리론을 한번 추구하자. 과학적 관리론. 이 과학적 관리론의 대표적인 이 테일러의 이론을 근거로 보다 나은 복지 경영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본 이 나름대로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의 새로운 시각이고 새로운 접근법이다 라고 봅니다.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복지 경영의 새로운 발걸음을 펼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